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요 실기 작업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이 도입이 됐죠. 작업형 시험이.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 분석집이라고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동안에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익혀두면은 거의 요게 준해서 시험에 나와요. 또 위험물은 자, 우리가 필답형, 실기 필답형에 나왔던 기계 안전, 또 전기 안전, 다음에 자, 화공 안전, 다음에 건설 안전. 요 세 가지는 요 필답형 그대로 요 작업형, 요 필답형에 나왔던 요것이 그대로 작업형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실기 필답형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필답형의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안전관리론, 심리미, 교육,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요거는 작업형에 자 배제되죠. 나오지 않아요. 즉 공학 관계되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관계되는 필답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 우리가 이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에 작업 상황, 작업 장면, 또 사고 발생 장면을 보여주고, 자, 여기 위험 요인을 쓰는 거. 위험 요인. 그리고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산업안전에서는 요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요거 작성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요 문제가 아주 중요해. 상당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요 위험 요인을 찾는 방법만 알면은 작업형 시험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자, 여기로 위험 요인. 자, 우리가 여러분 작업형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면 작업 9문제라. 9문제. 그래서 9문제가 여기 지금 요 2문제, 기계 2문제, 전기 2문제, 자, 항공 2문제, 건설 2문제. 그리고 하나가 보호구예요, 보호구. 보호구에 대한 것이 꼭 한 문제, 보호장구에 대한 것이 한 문제. 그래서 9문제야, 9문제. 그래서 자, 각 점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종류를 많이 쓰면 많고 적으면 적고 배점이 좀 틀리지만 그냥 각각 5점씩 계산해서 5 곱하기 9 9문제에서 자 45점이죠. 작업형 시험 문제는 산업안전에서 실기 필답형이 55점이에요. 작업형이 45점이죠. 그래서 산업안전에서는 작업형의 비중이 건설안전보다 높아요. 건설안전은 40점뿐이 안 돼요. 40점. 근데 산업안전은 45점이죠. 45점 중에서 우리가 필답형만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5점 중에 35점 이상, 40점 이상 맞으면은 작업형은 30점 이상, 45점 중에 30점 이상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필답형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필답형과 작업형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럼 작업형에서 중요한 요 위험률을 찾는 방법, 네 가지. 하나, 자, 첫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사람이 잘못하는 걸 찾는다. 아니, 사람이 잘못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인적원인이. 인적원인이 바로 뭐예요? 불안전한 행동이야. 불안전 행동. 다음에, 자, 물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물체가 잘못된 걸 찾는다. 물체가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을 찾는다. 이게 자 물적원인. 자 불안전 상태. 그래서 자 우리가 위험 요인을 쓰시오. 불안전한 요소를 쓰시오. 또 사고 발생 원인을 쓰시오. 불안전한 요소를 쓰시오. 또 사고 요인을 쓰시오. 다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는 거, 물적인 상태 잘못되는 거 어디서 찾지?
동영상에서 찾는 거죠.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되죠. 그 동영상에 비춰주는 부분, 얼굴 비춰주면 얼굴에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배를 비춰주면, 허리를 비춰주면, 다리를 비춰주면, 발을 비춰주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체 뭐가 잘못하는 것인지 눈에 보여요. 이걸 머릿속으로다 지금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실제 동영상의 작업형,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작업하는 상황이라든지 사고 발생되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인적 원인, 물적 원인, 사람이 잘못한 거, 물질이 잘못된 걸 찾고 머릿속에 요 순서를 외우세요. 두 번째, 보고. 자, 보고에 대한 보고, 착용, 미착용. 또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 턱끈이 휘날려. 그 안전모 턱끈이, 자, 턱끈을 매지 않았으면 그게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게 쓰는 것이. 자, 보고, 착용, 미착. 보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안전을 착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 여기 이제 방호장치. 우리가 방호장치, 설치, 미설치, 또 고장, 이런 것이 다 위험 요인이 되죠. 그 방호장치는 방호시설, 안전시설, 안전장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잘못하는지 사람이나 기계가. 두 번째, 도구를 착용했는지 착용하지 않았는지. 세 번째, 방호장치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가 법 준수 여부예요. 자, 우리는 법 준수. 법을 알고 있죠? 법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중요하게 시험에 나와요. 법이. 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떤 작업 상황에서, 또 어떤 사고 발생 장면에서, 이건 법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찾는데. 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요즘 얘기를 하면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재원인 분석하는 거, 기물, 가해물 재형태 쓰는 거, 이 재원인 분석하는 것도 요 작업형이 나오죠. 근데 재원인을 분석하는 기물, 가해물, 재형태 이거는 자, 필답형 시험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익히도록. 그래서 1번 산업안전 기사. 자, 그 문제를 보세요. 자, 1번은 기계 안전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동영상은 접자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반의 샤프트를 축을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자, 연마하는 작업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의 작업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잠재되고 있는지 위험 포인트, 바로 위험 요인이. 위험 포인트, 핵심 위험 요인이. 위험 요인을 자, 세 가지 쓰셔. 이거 계속 똑같이 나온 문제. 자,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손이 강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작업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옆눈질을 하여 손이 말려 들어간다. 아니, 옆을 쳐다보고 또 눈을 옆으로 돌리고 여기에 가는 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옆눈질을 하는 등 작업 중에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동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써주면 돼요. 유치한 건 상관없어. 어떤 조사만 맞고 말이 이어져서 맞기만 하면 옆눈질을 하는 등 자, 딴짓을 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자, 세 번째, 왼손을 귀에 올려놓고 있어. 손이 미끄러져 말려. 왼손을 귀에 올려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계를. 자, 이런 거. 또 왼손으로 작업하고 있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또 여기 지금 작업자 장갑을 끼고 있다.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원래 공작기계 작업할 때는 장갑 착용 금지죠. 모든 기계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금지. 자, 여기 가이드에 선반에서 샤프트 연마시 안전 대책. 자, 길잡이에. 그래서 자, 회전기계 샤프트를 연마하여 회전방이 되어 오른손은 아래쪽, 자, 왼손은 왼쪽을 접도록 한다. 자, 회전기계 작업 시간에 손을 잘 보고하도록 하며 회전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 커버를 부착한다. 그렇지. 자, 2번 문제도 기계 문제죠. 동영상 작업자 드릴 작업중. 칩을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고 손으로 제거하다가 드릴에 손을 다치는 작업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동영상에 나타난 위험 요인을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작업자가 뭘 잘못하는지. 원래 요 지금 칩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솔로 털어내야 돼.
소를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불고 손으로 청소를 하는 등 자, 위험하게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칩을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다가 칩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칩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위험 요인 쓰는 거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비춰주는 그 불을 잘 보면 그게 바로 답이 있어요. 자, 이걸 잘 봐줘야 되죠. 자, 그리고 그 길잡이에 드릴링 머신이 안전작업 수칙. 네, 이건 꼭 읽어보고요. 자, 이제 전기안전 쪽. 자, 3번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전동 건성기에 동선을 걷는 작업 중에 기가 정지해 기 내부를 손으로 점검하다 사고 발생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동영상에 나타난 재해 형태. 그리고 자, 재해 발생 원인을 자, 한 가지만 쓰죠. 감전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전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 형태야. 그러면 사고 발생 원인은 사고 발생 원인은 바로 위험 요인이 이게 위험 요인이야. 뭐가 위험하지? 위험 요인. 자, 사람이 잘못한 거, 뭘 잘못하는 거. 그래서 자, 여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구만 착용하고 절연용 보호구만 절연용 보호구는 안전화 또 절연모, 절연 안전모 또 절연복. 예, 절연 보호구 4가지 쓰셔. 우리 필터평에 나오기도 하죠. 자, 절연 보호구 4가지. 그래서 절연 보호구 중에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도 답이 되죠. 자, 여기 가이드의 절연용 보호구 꼭 읽어서 알아두고요. 다음에 4번 문제도 전기. 자, 동영상은 A 작업자가 변압기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유리창 너머에 B 작업자에게 신호를 주고 전원을 켠 후 다시 차단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기를 만들다 감전사고를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재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죠. 창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전원을 켜고 끄고 있는데 이쪽에 작업하던 사람이 전원을 꺼라.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원을 꺼라고 했는데 그 전원을 꺼라고 했는데 그 전원을 켜라고 한 줄 알고 스위치를 넣는 거예요.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감전. 자, 이쪽에 있던 작업자가 감전한 거죠. 요거에 대한 자, 재발생 원인. 재발생 원인이 바로 위험 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연용 고무장갑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A 작업자가 B 작업자의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작업자가 자, 전원 차단 신호를 보낸 후 전원 차단을 확인하지 않고 기기를 만졌다. 안전 확인을 소홀했다. 여기에 자, 안전 대책 한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대화창을 설치한다. 이게 답이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위험 요인을 반대로 쓰면 그게 바로 안전대책이야. 안전대책 쓰는 것도 나오죠. 자, 이제 5번 문제, 전기 문제 2문제, 5번 자, 화공 안전 문제. 특수화학설비 등이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될 계치장치 및 안전장치를 3가지 쓰셔. 요 문제는 바로 법규 문제. 자, 거기 특수학설비 등이 내부, 특수학설비가 법규에 정해져 있어요. 특수학설비 등이 내부에서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자, 이와 같이 법규 문제는 동영상 화면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동영상 화면은 참고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치장치 설치. 2번째, 자동 경보장치 설치. 다음에 긴급 차단장치 설치. 이와 같이. 자, 위 길잡이의 특수학설비,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이와 같이. 자, 이제 화공 안전 문제, 6번 문제. 작업자가 선박 내부 선박 탱크 내부에 들어가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에 의식을 잃는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방지에 필요한 비상시 피난 용구를 3가지만 쓰셔. 자, 이것도 동영상 화면이 필요가 없어요. 피난 용구. 자, 수직경이라든지 어떤 그 자만통이라든지 우물통이라든지 그 밀폐된 공간에 가서 작업할 때 필요한 자, 그 피난 용구. 그래서 로프 및 구명밧줄. 이것도 계속 똑같이 나와요. 2위에. 자, 로프 및 구명밧줄, 도르래, 호흡용 보호구, 자, 피지적 구조용 발판, 자, 안전벨트, 즉 안전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제 건설안전
자, 7번 문제. 동영상 하면은 거푸집 인양을 위해 가이드릭을 설치하여 파이프를 세우고 밑에는 철사로 고정한 상태이며 지렛대 역할을 버틴데 눈이 쌓이는 바닥 위에 있는 나무 토막 하나에 고정시킨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죠. 지금 동영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다가 다시 한번 보려면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10번이라도 반복해서 보면 되죠. 동영상에 나타난 가이드릭 설치 시 불안전한 상태, 바로 불안전한 상태, 위험 요인을 써라는 거예요. 자, 위험, 사고 발생 원인을 쓰시오, 불안전한 요소를 쓰시오, 불안전한 상태를 쓰시오. 이건 다 위험 요인을 쓰라는 거예요. 눈 위에 설치한 버팀대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파이프의 밑부분에만 철사로 고정하여 파이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자, 그 결석자재로 절단되기 쉬운 철사를 사용하였다. 자, 그래서 그 가이드의 길잡이의 가이드리, 다음에 가이드력 사용 시 준수사항. 자, 이런 내용들을 읽어서 가이드에게 뭐라는 걸 이건 이해를 해주면 되죠. 자, 이제 건설하는 8번 문제. 동영상은 건물의 해체 작업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체 작업 시 작업자는 해체용 기계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떨어져 있었는가? 자, 여기 작업자 해체용 기계 이격거리는 4m 이상이.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되죠. 자, 해체 건물 높이가 7m일 때 해체 건물과 해체용 기계 사이 안전 이격거리를 계산하시오. 안전 이격거리는 0.5 곱하기 그 높이 h야. 0.5 곱하기 자 7m를 했으니까 높이가 7, 즉 3.5m 이상 이격. 이것도 동영상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9번 문제는 보호장구. 자, 방음 보호구 이용 기막이 종류 두 가지를 쓰고 각각 그 기호 및 성능을 표시하시오. 자, 1종과 2종 기막에는 두 가지 있죠. 이어 플러그 EP1 1종, EP 이어 플러그 2 자 2종. 그래서 요 저음에서 고음을 차단하는 것이 EP1이고 1종이고 EP2는 고음만을 차음한다. 자, 이렇게 4점에서 9가지가 나오죠. 자, 이제 2번 산업안전 산업계산. 자, 거기 기계안전 1번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몸을 기울인 채 손으로 프레스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을 다치는 자 사고 발생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작업형 동영상에서 보는 장면이 자 그게 바로 보이죠. 자, 프레스기 이물질 제거 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두 가지만 쓰죠. 동영상 화면을 참고하여 자 공작 기계 작업할 때고 이물질, 칩,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물질 제거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할 사항. 항상 이거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기계 안전 쪽에서 나오잖아. 그 칩 같은 거, 미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브러쉬로 저 솔로 털어내거나 또는 압축 공기에서 불어내거나 그런 두 가지. 그래서 이물질 제거는 손을 사용하지 말고 자 플라이어, 집게 등의 수공구를 사용한다. 프레스기 정지 시에는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씌운다. 페달 밟아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칩을 제거하거나 작동을 정지시킬 때는 그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씌워서 페달을 밟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계속 시험에 나오죠. 자, 다음에 2번 기계 안전은 슬라이싱 머신. 자, 여기 자 김치 공장에서 사용하는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인 슬라이싱 머신에 장치하는 방호 장치 명칭을 쓰죠. 인터록 또는 자 전동 장치.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이건 방어장치 쓰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자, 슬라이스 뭐지? 무채 써는 기계에 뚜껑이 열리면은 작동해서는 안 돼요. 뚜껑이 열렸을 때 자, 기계가 멈춰야 되는. 이게 바로 인터록 장치. 자, 연동 기구라고 하죠. 자, 뚜껑이 열리면 사람 손이 들어갈 수가 있죠. 손이 접촉될 수가 있죠. 손이 접촉될 수 있으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머신의 자, 방어 장치는 인터록 또는 연동 장치. 자, 그 길잡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요. 자, 3번. 동영상은 전신주 현강의 교체 작업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신주 현강의 교체 작업 시 제2직전원이 자, 인근 활선 연료의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전대 착용 상태가 불량하다. 자, 그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가 잘못되는지 보면은 요 두 가지가 기본이 우선. 자, 네 번째는 동영상 화면에는 사출성인기 금형을 손으로 청소하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재발생 원인을 세 가지면 쓰죠. 자,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전원 고무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였다. 수공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청소를 하였다.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게 사고 발생 원인, 위험 요인이에요. 그럼 요거 반대면 안전대책이죠. 근데 자, 보세요. 요 문제, 요 사출성인기 여기에서 자, 작업자가 전선을 만지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보여주면서 문제는 자, 사고의 기물이 뭐냐, 가해물이 뭐냐, 제 형태는 뭐냐. 요 문제에서 기물, 가해물, 다음에 제 형태. 자, 이런 거 써요. 기물은 사출성인기예요, 사출성인기. 자, 가해물은 전기주, 전기, 전류, 전기 또는 전류 또는 전류. 요 제 형태는 감전이 감전. 예, 요런 문제도 요거 나왔던 거예요. 사출성인기에서. 자, 거기 길잡이의 사출성인기 금형 청소 시 감전 방지 대책. 자, 문제. 자, 5번. 화공 안전이죠. 동영상 화면은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는 세척하는 작업 과정. 자, 작업실이면 담배를 피우고 작업하고 후에 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다음에 고무장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요거를 제가 시험을 보신 분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죠. 찾는 게 아니라 보여요. 뭐가 잘못된지 바로바로 그 문제지는 내고지만 바로바로 적어놓고 자, 그 위험유의 쓰라고 했을 땐 바로 이런 걸 써줘야 되겠죠. 자, 위험 예지 훈련을 할 경우 행동 목표를 쓰죠. 여기 가장 문제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 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자, 담배를 피우지 말자. 자, 여기 행동 목표를 쓰는 거니까. 자, 세척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 및 고무장화를 착용하자. 위험유의를 쓰라면 뭘 잘못했는지 고무장화나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다. 자, 작업 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세정제를 어저께 그 흐트러져서 정리동작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위험요인이 되죠. 다음에 6번. 작업자가 전기 부품을 유기한 물에 담가서 절연 처리를 한 후 건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다음 부위에 착용이 될 보급 명칭을 쓰죠. 유해 화학 물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 눈에는 보안경, 손에는 절연 고무장갑. 자, 그리고 피부에는 절연 보호이. 예,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자, 이제 건설안전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 화면에 나타난 재해는 타워 크레인 운전 시 어떤 안전수칙을 자, 지키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세 가지만 쓰죠.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어. 세 가지. 우선 세 가지만 쓰죠 하면 1번 신호수 미배치. 다음에 자, 이번에 작업 전에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작업 전에 신호 체계가 자, 미확인됐다. 동요 방지를 위한 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매단 화물의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작업자 권상 하중 아래에 있었다. 요 5번은 자,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답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신호수 미배치 그리고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 화물을 이용하다 떨어지는
그거는 두 줄 거리를 하지 않고 한 줄 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죠. 자, 이제 8번은 터널 개척, 굴착 지반이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이, 자, 응력이 자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 시 조사, 치와 비교 분석하여 현장 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요거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터널 개척의 항목 세 가지 쓰죠. 고용노동부 고시 나오니 터널 굴착 작업을 할 때 자, 개척을 해야 될 항목, 개척 항목. 이건 AOED죠. 동영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지표면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측정 등 그 10가지 중에 자, 10가지 중에 자, 그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9번 문제는 방진 마스크의 성능 검정 규에서 제시한 일반 구조 기준을 쓰시오.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쓰시오. 자, 이와 같이 보고에 대한 것이 그 함재 나오죠. 이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이것도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나오는 내용.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면 영화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 그 네 번째 안면 부여가신 마스크에 있어 여과지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짧은 거 식으로 해서 3가지 정도 써주면 되죠. 자, 여기 길잡이 방진 마스크 선정 기준 요 자체도 중요하죠.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